네, 오늘의 굿닥터 나와 계십니다. 현대인의 어깨 건강 지킴이 이수건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테니스도 굉장히 또 다시 핫한가 봐요. 테니스장 예약하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던데 테니스 하시는 분들도 어깨 아프다는 분들 많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젊은 층에서도 골프가 한동안 유행하다가 요즘엔 좀 맞아요. 테니스가 다시 좀 더 유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테니스도 그렇고 또 어떤 분들 배드민턴도 이제 많이 동호회가 많이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테니스 또는 배드민턴 같은 운동들이 많이 활성화하다 보니 어깨가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으십니다. 네. 아무래도 무리하다 보면 또 어깨에 좀 무리가 갈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어깨가 어디 부분에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통증이 느껴지는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은 뭐 우리 모든 시청자도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목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관절, 어깨 관절을 알고 있죠. 그래서 환자도 어깨가 아프십니다 하면은 주로 우리가 요 상완골과 요 견갑골 사이의 관절을 어깨 관절을 하는데 여기에서 특히 문제를 일으켜 통증을 많이 일으키는 부위는 이 회전근개라는 네 가지 힘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회전근개. 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네. 네 가지 힘줄 중에서 위에 있는 힘줄을 극상근 힘줄이라고 합니다. 네. 이 힘줄이 주로 통증을 많이 일으키고 주로 우리가 팔을 이렇게 들 때 작용하는 힘줄이 극상근 힘줄이고요. 앞에 있는 회전근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회전근 힘줄은 우리가 내회전을 할 때 이렇게 팔을 돌릴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힘줄이 견갑하근입니다. 네. 여기서 견갑하근이 있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회전근이 두 개 같이 있는데 극하근과 소원근입니다. 이 힘줄은 우리가 외회전시킨다 해서 이렇게 밖으로 돌릴 때 밖으로. 작용을 주로 네. 해주는 힘줄인데 이 네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가 회전근개 힘줄이라고 이제 명칭을 하고 이 힘줄들의 문제 생기는 경우를 우리가 회전근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테니스를 치거나 스매싱을 하거나 배드민턴 치거나 이럴 때 이런 회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쵸. 동작이 어깨에 그런 회전근의 손상이 올 수 있어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상인 경우와 이제 손상이 된 회전근개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한데요. 이것도 사진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전을 좀 보여주시죠. 예. 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왼쪽 화면에 정상 회전근개 보이는 화면이 MRI과 실제로 이 MRI 환자분의 어깨를 내시경으로 본 겁니다. 이분은 젊은 남자분이시고 어깨가 반복적으로 빠져가지고 저한테 수술 받으시는데 이 회전근은 정상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MRI상 보면은 저 화살표 보면은 검정색으로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게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가 확인을 항상 해보지만 이렇게 단단하게 하얗게 덮여 있는 게 보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화면은 50대 남자분이신데 다친 건 아니신데 한 3개월 동안 계속 어깨 아파서 검사를 해봤더니 MRI상에서 화살표 이렇게 하얀색을 보이는 게 힘줄이 없는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검게 보여야 정상이군요. 맞습니다. 네. MRI상에서 검게 보이고 수술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오른쪽 화면처럼 저렇게 회전근이 흰색 회전근이 덮여 있어야 되는데 네. 왼쪽 사진처럼 덮여 있지 않고 이렇게 들려가지고 안쪽에 이렇게 뼈가 보이고 관절이 노출된 경우가 이 회전근개 힘줄에 파열된 소견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어깨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다칠 수 있는 곳, 손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회전근개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회전근개에 어떤 손상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증상 환자분이 아프다고 오시죠. 어깨가 네. 아파요. 단순히 아픈 게 아니라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특히 팔을 들 때 아픕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아프시니까 머리를 감을 때 아프고 아니면 옷을 입을 때 너무 아파요. 그래서 아픈 위치가 조금은 이제 목에서 오는 통증 때랑 다르게 좀 네. 전 외측일 때 우리가 조금 어깨 관절을 조금 더 의심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제 아프니까 당연히 이제 몸에서 아프니까 우리는 보호하려고 안 움직이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동 제한이 생기면서 이게 한 3개월, 6개월 지속되면은 이제 오십견, 어깨가 굳어버리는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또 이게 또 6개월 이상 되면 근육도 약해지면서 나중에는 잘 관찰해 보면은 정상 어깨보다 아프신 어깨 근육들이 많이 빠져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근육 위축 증상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회전근개가 파열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살펴봤고요. 환자군을 봤을 때 뭐 나이나 성별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좀 있을까요? 남성분들이 많다든지.
나이는 확실하게 우리가 회전근개 증후군은 네. 1년의 퇴행성 질환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 40대부터 많이 이제 슬슬 오기 시작하십니다. 아, 4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게 오시는데 네. 어깨 상태는 다 조금씩 다르죠. 병의 진행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표를 보시면은 우리가 정상 회전근은 이렇게 잘 덮여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처음에 아프신 분들을 검사해 보면은 힘줄은 끊어지진 않았지만 염증이 생기고 약간 부어 있고 이런 상태가 우리가 이제 초기 회전근 증후군 이제 1단계라 부르고요. 조금 더 진행되면은 MRI 상에서도 힘줄의 부분 파열이 보이면서 내시경으로 보면은 저렇게 섬유들이 약간 갈라진 것처럼 보이시죠? 오른쪽 두 번째 사진에서 보시면은 네네네. 저렇게 우리가 이제 부분적 파열이 있는 거를 이제 2단계 섬유화. 근데 이제 완전히 더 진행하면 아까처럼 힘줄이 뼈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거를 완전 파열을 하고요. 네. 요럴 때부터 이제 우리가 수술을 고민해 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회전근개가 파열된 부분을 좀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고요. 아무래도 이제 완전히 좀 파열되기 전에 좀 발견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질환이든 마찬가지겠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게 퇴행성 과정이니까 천천히 서서히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중간중간 어떤 외상을 입으면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단계에 따라서 초기 발견하면은 다행히 이런 보존적인 치료, 즉 우리 몸에는 스스로 좀 치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쉬는 거, 어깨를 안 쓰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안 되면 이제 병원을 찾으시겠죠? 네. 그럼 우리가 의사들이 대부분은 처음에는 약물 치료를 하고 운동 치료, 물리 치료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진 분들이 계시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운동을 치료 어떻게 하시면은 이제 회전근에 덜 충격을 주고 손상을 조금 늦출 수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다음 단계인 도수 치료 또는 충격파 치료도 해보고요. 그래도 안 되면은 수술하기 전에 좀 아까우니까 우리가 항상 주사 치료를 먼저 시도해 봅니다. 주사도 다양한데 교과서적으로 증명되고 확실한 주사 치료들을 보면은 스테로이드 주사, 콜라겐 주사, 그리고 수술 후에 이제 우리가 자가 혈소판 주사를 넣는데 요 세 가지 주사는 임상적으로도 확실히 입증이 된 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을 치료하는 방법들도 좀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수건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뭐 샤워하거나 옷을 입는 등의 일상적인 생활에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어깨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평소 어깨가 좀 많이 불편했는데 궁금한 점 있다 하시는 분들은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생방송 도중에만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서둘러서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에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60대 여성분께서 먼저 전화를 주셨어요. 1년 전에 어깨 통증이 발생을 했고 최근에는 아파서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라고 하셨어요. 물리치료, 충격파, 도수치료, 주사치료 다 받아보셨는데도 아파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면 사실 뭐 일상생활이 너무 힘드실 것 같거든요. 어떤 치료가 좀 적당할까요? 맞습니다. 이게 1년 전부터 아프신 걸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게 1년의 퇴행성이 좀 진행되는 질환이다 보니까 좀 힘줄 상태가 안 좋았다가 최근에 잠을 잘 때 이제 깰 정도로 아프신 거기 네. 때문에 최근에 어떤 조금 병변이 진행했거나 염증이 좀 많이 증가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좀 아쉽게도 물리치료, 이런 충격파 치료, 보존적인 치료를 다 해보신 것 같습니다. 주사 치료까지 맞으시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못 보시고 잠을 깰 정도로 아프신 걸 보니 정확한 상태를 먼저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혹시 이렇게 MRI 안 촬영해 봤으면은 어깨 힘줄 상태를 볼 수 있는 MRI 촬영도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한 가지 이렇게 다른 데서 치료하시다가 안 되셔서 저한테도 많이 오시는데 그런 경우는 저는 항상 목에서 신경 뿌리가 눌려서 생길 수 있는 이렇게 신경이 내려오기 때문에 목 디스크 때문에도 어깨가 아프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어깨에다가 충격파 치료, 도수치료, 주사치료 해봤자 증상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소용이 없죠,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진단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으실까. 그래서 어깨랑 목 쪽으로 자세하게 원점으로 돌아가서 정확한 진단을 해서 치료 방향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원인이 정확하게 목인지 어깨인지부터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 주신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70대 아버님 전화 주셨고요. 어깨 회전근개 파열 수술 후에 재파열이 됐다고 하네요. 수술을 해도 이게 또 파열이 될까 봐 수술하기가 좀 꺼려진다라고 하셨는데 이미 수술하셨는데 재파열되는 경우도 많은가요? 생각보다 회전근개 파열된 힘줄을 꼬매놔도 몇 년 지나서 MRI 촬영해보면은 증상이 있든 없든 간에 한 40% 정도에서는 재파열이 됐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흔하군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보통은 초창기 파열을 수술한 경우보다는 좀 오래된 파열들을 수술한 경우, 또 근육의 위축이 많이 된 경우를 봉합한 경우가 재파열률이 좀 높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분 같이 70대 남자분이신데 수술했는데 재파열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시는데 재파열 정도가 심하지 않고 증상이 없고 이런 경우는 굳이 급하게 수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운동치료로 조금 더 버텨볼 수도 있고 다른 재활치료, 주사치료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파열이 됐는데 통증이 너무 심하시고 기능적으로 회전근, 팔을 올리시거나 돌릴 때 너무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작업들이 안 될 정도의 통증이 있으시다면은 수술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수술 방법도 이미 한번 꼬맨 힘줄인데 또 터졌습니다. 그 힘줄을 또 꼬매는 경우는 또 파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MRI 상태를 봐야 알겠지만 이런 경우는 연골이 괜찮으면은 저는 우선은 인공 힘줄로 한번 다시 재수술을 해보시라고 저희 환자들 설명을 드리고요. 네. 연골도 이미 많이 달아 있고 근육 위축이 너무 심하신 경우는 네네. 70세 이상인 경우는 이제는 우리가 역행성 인공관절이라고 무릎 인공관절처럼 인공관절이 또 결과도 좋고 환자 통증 조절에는 또 좋은 수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상담 도와드린 내용이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봐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운동 치료도 받고 주사도 맞고 충격파를 해도 나아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사례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보존적인 치료를 충분히 했음에도 통증이 호전이 없으면은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린 다음에 필요한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민해 봅니다. 회전근개 파열된 경우는 이제 다시 원래 위치 뼈에다가 붙여줘야 통증이 사라지고 장기적으로 더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같이 한 3, 40년 전만 해도 이런 내시경이 없어가지고 사진의 왼쪽 화면처럼 이렇게 크게 한 10cm 정도 절개해서 우리가 근육도 다 이렇게 제껴가지고 손상을 좀 주면서까지 네. 힘줄을 이렇게 봉합하곤 했습니다. 선배 의사님들이. 최근 한 30, 40년 전부터 내시경이라는 이 좋은 의학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적은 절개 한 1cm 정도 절개 한 3-4군 구멍만 통해서도 우리가 확대해서 보면서 근육의 손상을 줄이면서 회전근을 봉합할 수 있는 좋은 이제 내시경 치료가 요즘은 대부분의 수술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확실히 크게 절개했을 때라 저렇게 옆에 구멍만 3개 내고 하는 경우, 2개, 3개 내는 경우가 그냥 보기에도 확실히 환자들의 부담이 훨씬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과정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관절 내시경 치료의 과정 설명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적은 절개, 우리가 이제 이걸 영어로는 포탈, 그러니까 구멍이라 하는데요. 적은 절개를 통해서 요 화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화면이 우리가 내시경 카메라는 한 2.7cm밖에 안 됩니다. 네. 이 카메라를 넣어서 보면은 30대가 확대해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변의 미세한 병변들 다 보이고 우리가 또 아까 말씀드린 근육의 손상을 덜 주면서 이런 봉합술까지 다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활도 더 용이하고 환자가 통증도 덜 느끼시고 어깨 내시경 같은 경우는 복강 내시경이랑 좀 다르게 복강 내시경은 배에는 이제 우리가 CO2 가스를 많이 쓰는데요. 어깨 내시경은 생리식염수를 주입하면서 수술합니다. 생리식염 자체가 이 세척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감염률도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에 이런 장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어깨 내시경 또는 관절경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깨 관절을 치료하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설명 들어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환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 최소 침습, 미세 현미경 치료를 통해서 관절경 치료가 도움이 될지 한번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사례는 31세 좀 젊은 남자분이셨습니다. 대부분 30대는 수술하는 경우가 드문데 이분은 4개월 전부터 계속 운동을 한 이후로 통증이 발생했는데 약물 드시고도 호전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정밀검사 해봤습니다. 정밀검사 해보니까 여기 왼쪽 화면처럼 노란색 화살표 여기 하얗게 변화가 보입니다. 젊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회전근에 파열이 발견돼서 그리고 보존적인 치료에 호전을 안 보이셔서 환자랑 상의한 끝에 내시경으로 수술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자,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아까 MRI에서 보였던 요 파열된 모습이 보입니다. 이분은 다행히 젊으신 분이시고 미세한 파열이어서 우리가 단순하게 단순 봉합술로 이렇게 봉합하고 수술도 한 30분 만에 끝냈던 분이십니다. 네. 요 MRI를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수술 전에 이런 파열된 힘줄 소견들이 수술 후에 우리가 잘 봉합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분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됐던 그런 사례였는데 최소 침습 어깨 관절경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사례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파열된 부분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씩 이제 보시다 보면 알겠지만 조금씩 파열 양상이 조금 커지는 양상으로 좀 설명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54세 여자 환자분으로 7년 전에 이제 한번 수술을 좀 받으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반대쪽 어깨 아프셔 오셨는데 마찬가지로 이분도 보존적인 치료에 효과를 못 보셔가지고 저희가 정밀검사 MRI를 촬영해봤습니다. 네. 이 MRI를 보시면은
요 하얀색 부분이 원래 힘줄이 붙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이제 힘줄이 파열된 부분이고, 요거를 같은 환자분 내시경으로 보면은 요렇게 뻥 뚫려 있는 부분이 여기 파열된 부분입니다. 비어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맞습니다. 찢어져서. 그래서 요게 환자분의 통증의 원인이고, 나중에 이런 파열을 두면은 몇 개월, 몇 년 지나면 이렇게 말려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뒤쪽으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마찬가지로 환자랑 상의해서 우리 수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설명을 드려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봉합한 거를 보시면 아까 처음 환자보다는 조금 더 진행했지만 그래도 이 힘줄이 잘 당겨와 가지고 원 위치로 잘 묶어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MRI 사진 만나보셨고요. 이 미세 관절경 사진도 하나 더 볼게요, 원장님. 네. 네. 그래서 아까 환자분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하얀색 부분이 지금 힘줄입니다. 네. 원래는 요 끝단과 요 힘줄의 끝단이 서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퇴행성으로 이게 파열된 것이고 들 때마다 통증을 계속 유발했던 것입니다. 지금 안쪽으로 관절 강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벌려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우리가 다행히 당겨보면은 힘줄이 아직까지는 퇴행이 너무 심한 상태는 아니셔가지고 네네. 잘 원위치로 당겨져가지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냥 본인 힘줄만 이용하여서 잘 봉합한 사진인데, 아까 처음 사진은 조금 다른 거는 보시면 처음엔 젊으신 분은 이렇게 두 가지만 이렇게 꼬매놨는데 이분은 이렇게 실이 좀 여러 가지로 길어 보여요. M자로 네. 묶여 있죠. 이분은 조금 안쪽으로 말려 들어간 파열이어서 우리가 조금 더 보강해서 조금 수술이 좀 커진 거죠.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파열되면 저절로 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아쉽게도 이 회전근 힘줄이 초기 미세한 파열은 아까 단계 2단계 정도 파열은 어느 정도 주사치로 좀 재생이 되긴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힘줄이 완전 끊어진 경우는 스스로 붙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두고 보면은 상태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게 바로 어깨 회전근개 파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깨에서 신호를 보낸다면 빨리 좀 병원에 가셔서 정밀 검사를 잘 받아보시고 진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환자는 58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이분은 마찬가지로 힘줄이 이제 6년 전부터 아프긴 했는데 동네 병원에서 이제 약물 치료, 주사 치료를 어느 정도는 좀 조절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한테 오시기 6개월 전부터는 같은 병원에 갔는데 이번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원장님이 한번 큰 병원 가보셔가지고 정밀 검사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서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정밀 검사 해봤더니 두 번째 분보다 조금 더 진행된 파열 양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얗게 보이는 게 더 커 네. 보이면은 이제 그런 맞습니다. 이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더 커지고 있죠. 이제 좀 단계별로. 알겠네요. 네. 네. 그래서 요 사진을 내시경이랑 비교해 보자면은 이 하얗게 이 넓은 뻥 뚫려 보이는 파열 부분이 더 넓어집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런 힘 안에 있는 힘줄도 보이고 이 힘줄의 상태가 사실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환자한테도 이제 수술적인 치료 설명하고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 전과 후를 보면 다행히 이분도 본인 힘줄이 잘 당겨와서 이렇게 봉합을 했는데 이 보시면은 힘줄을 우리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왔습니다. 이분도 다행히 그래도 본인 힘줄로 어느 정도 원위치까지 힘줄이 커브돼서 아까랑 비슷하게 M자로 조금 더 많은 실로 이렇게 꼬맨 걸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정도까지 우리가 그래도 약간의 퇴축, 그러니까 안쪽으로 좀 말려 들어간 경우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2단계에서는 본인 힘줄만으로도 잘 치료가 됐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저렇게 이제 끌어당겨다가 이제 봉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쓰거나 무리하면 또 재파열이 될 수도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58세 남성분의 사례 저희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어깨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고요. 어깨 통증과 관련해서 고민이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분은 이제 회전근이 아까 4가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분은 증상이 조금 다른 회전근이 문제 있어서 오셨습니다. 58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오른쪽 어깨가 아픈데
이분은 통증 양상이 조금 달랐습니다. 어깨 앞쪽이 좀 많이 아프고 이렇게 팔을 좀 돌릴 때 많이 아파요.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분은 조금 다른 위치일 수도 있겠다 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네. 아까 말씀드린 극상근 위에 있는 극상근 힘줄이 아닌 앞에 있는 요 견갑하근 힘줄의 파열을 우리가 정밀 검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자분이 최근에는 아파가 주사 맞고 좀 버티다가 이 뽀빠이 근육이 밑으로 톡 볼록 튀어나왔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뽀빠이 근육 또는 이두박근, 이두장근이 하나는 어깨 관절에 들어가는데 많이 마모가 되면서 퇴행성으로 끊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경우였고 원래는 MRI상 여기서 쭉 어깨 관절까지 연결돼야 되는데 여기서 네. 끊어진 게 보입니다. 아. 이만큼은 비어 있고 이만큼 다시 보이는데 즉 여기에 있던 힘줄이 끊어지다 보니까 뽀빠이 근육이 마치 커진 것처럼 볼록 튀어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팔의 모양의 변형도 좀 온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에 변형까지 생겨서 환자 걱정돼서 그렇군요. 오셨습니다. 이두장근이 이두박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근육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뽀빠이 하는 이유가 맞아요. 제 환자분이신데 정상 이두장근 이렇게 살짝 볼록 튀어나 있습니다. 환자분이 걱정했던 거 갑자기 밑으로 이렇게 너무 볼록 튀어났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셨어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제 뽀빠이 사인이라고 이 만화 캐릭터 아시죠? 네, 이렇게 막 근육이 생긴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뽀빠이 증후군이랍니다. 네. 요 모형, 요 그림을 보면 좀 이해 가실 텐데 이두장근이라는 거는 힘줄이 두 개라서 이두장근입니다. 하나의 힘줄은 이렇게 어깨뼈 앞쪽에 붙고요. 요 긴 힘줄은 이렇게 어깨 관절로 들어가는데 이게 끊어짐으로써 중력의 영향으로 이렇게 근육이 볼록 밑으로 떨어지면서 네.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뽀빠이 사인이 생기고 이제 환자도 걱정하셨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통증이 없은 노인분들은 그냥 수술 안 하고 좀 지켜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 같이 남자분들의 젊으신 분들은 요 힘줄 하나가 끊어지면은 이 팔의 근육이 힘이 약해서 느껴집니다. 평상시에 저는 한 10kg 정도 들었는데 지금은 한 60kg밖에 못 들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이분도 이제 평상시에는 제가 좀 들을 만큼 못 들어서 일하는 게 좀 힘들어졌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아까 복수해 보면은 이분 아까 여태까지 그 환자들은 이 위에 있던 힘줄이 끊어졌던 거고요. 이분은 앞에 있는 그렇군요. 요 힘줄과 네. 이렇게 올라오는 이 뽀빠이 근육이 손상이 됐던 파열됐군요. 환자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분을 보면은 MRI 네, 사진이에요. 자세히 다시 보면은 요게 정상인 이두장근 또는 이두박근 뽀빠이 근육입니다. 근데 이분은 여기서 딱 끊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젊고 특히 남성분들은 힘이 빠져가지고 일하는 게 힘들다 말씀하셔가지고 네.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견갑하근 앞에 있는 힘줄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시커멓게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어디 갔지 봤더니 안쪽으로 좀 말려 들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마찬가지로 관절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보니까 견갑 근육이 이렇게 좀 약간 찢어진 것처럼 보이죠? 네네. 여기 이렇게 볼록볼록 여기 지금 파열된 겁니다. 아. 그래서 요거를 원래 위치대로 당겨와주고 수술했고요. 이제 뽀빠이 근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견갑하근 봉합근 후에 잘 붙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두장근 힘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걸 찾아가지고 다시 여기 원래 위치에다 붙이지 않고요. 네. 여기 너무 당기면 또 아파하셔가지고 우리 위팔뼈 또는 상완골에다가 요 텐션을 좀 유지해서 가지고 다시 붙여주면은 평상시 힘이 돌아오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후가 좋았던 환자분의 치료 사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어깨 통증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어깨 질환 그리고 치료법 살펴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는 중에 고민이나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이수건 원장님과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화 주실 곳은 02-6677-0012번, 02-6677-0012번입니다. 이쪽으로 전화 많이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화 하나 또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신 분 나이 어떻게 되시죠? 64요. 네, 저 지금 어떻게 어깨가 좀 불편하신지 이수건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네, 저는
MRI를 이렇게 찍었는데 그 뼈가 이렇게 좀 길어 나가지고 힘줄이 거기에 이렇게 부딪혀서 좀 찢어지고 있는 상태라거든요. 네. 그래서 그 뼈를 조금 이렇게 깎는 그런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데 맞습니다. 네. 그 이후에 그 옆에 어떤 형님이 나보다 더 심한 어떤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주사 그 약물 치료로 약 먹고 이렇게 했는데 깔끔히 이렇게 치료가 됐다 해서 그 약물 치료를 이렇게 해보는데 두 번째 이렇게 맞아도 별 지금 효과가 없어서 좀 고민 중이거든요. 수술을 받아야 되나 그래서. 예. 아마 말씀하신 뼈는 우리가 견봉이라고 어깨뼈 중에 회전근을 지붕처럼 덮고 있는 견봉일 겁니다. 그 부분이 지금 자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회전근, 특히 위에 있는 극상근은 들 때마다 그 자란 뼈 손상을 찔려가지고 이제 조금 파열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뼈를 자른다는 걸 우리가 이제 견봉 성형술을 내시경으로 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무조건 뼈가 자랐다고 자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하고 얼마큼 자란지도 중요하고요. 우선은 보존적인 치료에도 상당히 근데 반응을 잘 하십니다. 회전근 힘줄만 파열이 심하지 않고 어느 정도 붙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우선 주사 치료로 뼈가 자란 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염증을 가라앉혀 주고 운동을 통해서 견봉하 공간이라 부르는데 이 공간을 넓혀줄 수 있는 재활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치료만으로도 저희 환자 중에서는 수술 안 하고 상당히 잘 지내신 분도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드린 내용 바탕으로 치료 받으시는데 많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전화 주신 분 나이 어떻게 되시죠? 63세요. 예, 60대시고 지금 어떻게 불편하신지 이승환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왼쪽 어깨인데요. 어떻게 잘못 이렇게 건드리면 그 순간 너무 아파요. 그리고 팔이 이렇게 좀 오른쪽 팔처럼 안 되고 한계가 약간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할 때 거기서 멈춰지고 그 병원에 가봤는데 그 석회가 이렇게 뾰족뾰족 두 개가 나왔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건드려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 움직일 때 그리고 그 주사 치료했는데 저기 염증 주사도 하고 네네. 네. 그래서 좀 나아지긴 했는데 어느 순간 잘못 건드리면 그때 너무 아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왼쪽 어깨에 석회성 힘줄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사를 맞고도 좋아진 경우도 많지만 또 석회 크기 따라서 주사 치료에 반응 안 하거나 또 재발을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팔을 들 때도 아프지 않으신가요? 들 때 이 한계가 약간 있어요. 맞죠. 그래서 주사 치료 안 들어져요. 네, 주사 치료를 하고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재발하면은 이제 석회를 제거하는 미세 침투적인 침술, 석회 흡입술 해볼 수도 있고요. 거기서도 안 되면 이제 아까 말한 내시경으로 석회를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MRI 못 봤지만 MRI 상의 석회 크기랑 주변 힘줄 상태를 보고 아마 수술을 방향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주사 치료에 반응 안 했다면은 우선은 조금 덜 침습적인 이런 주사, 석회 흡입술을 좀 시도해 보시다가 그래도 안 좋아지면은 수술적인 치료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좋을지 이승원 원장님과 상담을 나눠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이제 오랫동안 어깨 통증에 시달렸던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분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이분은 이제 조금 나이가 조금 이제 올라가신 거 볼 수 있는데 네. 63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5년 정도 꽤 어깨 통증이 있었던 분이신데 마찬가지로 그냥 보존적인 치료 하시고 참고 이러시다가 최근에는 통증도 통증이지만 어깨가 좀 힘이 좀 올리는데 힘이 안 들어가요 이러면서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요 힘줄이 이제 흰색 부분도 많이 커졌지만 요 힘줄이 얇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문의 전화 주신 분이 이제 뼈가 자랐어요 뭐 여쭤봤더니 그게 요 뼈입니다. 요게 이제 어깨뼈의 견봉이라는 뼈입니다. 네. 요 뼈가 많이 자라면 이 힘줄을 찌를 수 있기 때문에 팔을 올릴 때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고 이분도 이제 뼈가 좀 자라긴 했습니다. 근데 뼈보다는 힘줄이 많이 얇아져 있고 이제 안쪽으로 많이 말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른 위에서 단면도를 보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시커멓게 덮여 있어야 될 힘줄들이 이만큼 다 뚫려 있어가지고 이분도 수술을 어떻게 할지 수술하기로 이제 환자한테 설명을 해서 수술을 결정한 다음에 환자한테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억지로 힘줄을 당겨오면은 봉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파열 위험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 봉합도 하지만 이런 인공 힘줄을 같이 넣어주면은 네. 이 인공 힘줄이 중요한 지지 역할을 해주면서 본인 힘줄을 같이 이렇게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인공 힘줄과 본인 힘줄을 같이 써주면은 이제 MRI 보시면 조금 이해가 가실 텐데요. 네. 수술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으로 많이 퇴축 또는 말려 들어가 있던 힘줄이 이렇게 두꺼운 인공 힘줄과 본인 힘줄을 같이 봉합하면은 결과를 좋게 얻을 수 있는데 이제 요 힘줄을 사실 억지로 이렇게 당겨오면 사실은요 다시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억지로 당기지 않고 최대한 본인이 버틸 수 있을 만큼만 당겨와서 인공 힘줄이랑 같이 묶어주면요 이렇게 덮어주고 인공 관절도 안 하고 생각보다 환자분들이 또 운동 범위가 제한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생각보다 약간의 뭐 힘은 조금 정상 어깨보다 덜하지만 일상생활이랑 웬만한 활동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통 하십니다. 네, 그렇군요. 63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저 이수건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심해지면 뭐 샤워하거나 옷을 입거나 일상생활까지도 힘들어질 수 있는 어깨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치료 후에도 또 이 회전근개가 다시 파열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사례 있으시면 하나 더 살펴볼게요. 네, 예. 이분이 그런 63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수술한 지가 좀 되셨습니다. 12년 전에 수술 받고 아마 수술을 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잘 지내시다가 이분은 이제 1년 전에 넘어지셨다고 하십니다. 근데 본인이 뭐 크게 넘어진 거 아니니까 그냥 지내셨는데 갈수록 어깨가 힘이 안 올라가고 통증이 있어서
검사를 해보니 네. 이렇게 이제 수술했던 흔적들이 좀 보입니다. 여기 예전에 이제 여기를 통해서 봉합했을 부분이 있는데 힘줄이 다시 이렇게 터지면서 안으로 말려 들어와 있습니다. 뒤로. 예. 옆에서 보면은 여기는 그래도 퇴행성은 있지만 붙어 있는 반면 뒤쪽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힘줄이 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분도 이제 환자랑 이제 네. 상의를 해서 63세고 아직은 좀 젊은 편이고 또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연골이 좀 괜찮냐를 봅니다. 이 연골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좀 살아 있던 분이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시경 봉합, 사진이죠? 내시경 사진입니다. 한번 다시 봉합해 봅시다 하고 요게 아까 말한 다시 파열된 부분입니다. 아, 문제는 많이 벌어져 있죠. 그러네요. 여기 동그란 게 우리 어깨뼈 상완골도 보이고 아, 여기는 견갑골도 보입니다. 아이고. 저기 너무 광범하게 파열돼 있어서 네네. 마찬가지 이런 인공 힘줄을 우선 지지대로 잘 봉합해 준 다음에 본인 힘줄도 그냥 두면 것보다는 같이 봉합을 해줘가지고 이분도 잘 봉합된 게 보이고요. 봉합된 수술 전후 MRI 보면 조금 이해가 가실 텐데 약간 이렇게 파열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또 억지로 당겨오기보다는 인공 힘줄로 지지대를 만들어준 다음에 남은 힘줄도 너무 당겨오지 않고 본인이 당겨올 수 만큼만 묶어주면은 나중엔 둘이 하나의 단위가 돼가지고 하나의 유닛으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재파열이긴 하지만 우리가 인공 힘줄과 본인 힘줄을 다시 잘 살려서 치료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재파열도도 이렇게 다시 봉합하는 경우가 있네요. 사례를 통해서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또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환자네요. 네, 이분은 68세 남자 환자분이신데 통증이 오래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동네에서 잘 치료 받으셔가지고 어깨 주치가 있었는데 주사 치료 받고 운동도 하고 상당히 잘 지냈다가 한 6개월 전부터는 정말 효과가 좋았던 주사도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오셨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아까랑 갈수록 이 하얀색이 좀 더 커지죠. 이게 이제 힘줄이 이제 안쪽으로 이제 완전히 많이 말려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 나이도 이제 68세고 힘줄도 정말 안쪽으로 많이 당겨진 상태라서 저도 고민하고 환자랑 좀 고민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고 이제 수술하기를 하고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환자는 아직은 연골은 그래도 젊은 편이셔가지고 나이에 비해서 이거를 인공 관절을 하려면은 뼈를 잘라내야 되고 이제 다시는 이제 힘줄을 봉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공 힘줄을 써서 봉합을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본인 힘줄을 억지로 당겨와도 꼬맬 수 없는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당겨와 보는데 그냥 너무 이렇게 안쪽에 여기까지 더 이상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공 힘줄과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꼬맬 수 있는 본인 힘줄을 전 환자들보다는 덮어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같이 이렇게 묶어주고 지금은 잘 사용하고 계시는 환자입니다. 네. 보시면 이제 수술 전에 자세히 보면 이게 오래 파열되면은 위에 눌러준 효과가 없으니까 이 동그란 뼈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팔 드는 것도 이 축이 바뀌면서 환자분이 팔을 슬슬 잘 못 든다는 이제 그런 증상들도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인공 힘줄로 수술 전후 MRI를 잘 살펴보시면은 좀 인공 힘줄이 팔을 눌러준 걸 좀 보이실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팔을 좀 들 수 있고 이제 연골의 손상도 예방하는 두 가지 효과를 다 얻을 수가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만나보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전화 많이 걸려오고 있는데요. 문자로도 사연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이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예, 70대 어머님 전화 주셨어요. 어깨 힘줄 2개가 끊어졌는데 통증이 심하진 않아서 방치 중입니다라고 하셨고 치료는 아직 안 받으셨대요. 근데 힘줄이 끊어진 걸 알고도 지금 병원에 안 가신 것 같은데 빨리 가셔야 되겠죠, 원장님? 네. 그래서 저희 환자분 중에서도 MRI 촬영해 보면 힘줄이 많이 끊어졌는데 이제 수술이 좀 겁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정말 어떤 분들은 저는 뭐 사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실제로 힘줄이 끊어져도 심하지 않고 부분 파열이거나 아니면 끊어졌는데도 다른 힘줄들이 어느 정도 그 힘줄 대신 역할을 해주면은 환자분들은 증상을 많이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술을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지만 네. 재활치료, 운동치료를 하고 본인 일상생활에 큰 문제 없다면은 조심스럽게 외래에서 추적하면서 지켜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힘이 빠지거나 통증이 심해지면은
수술해도 크게 늦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상담해드린 내용이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릎은 인공관절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어깨 인공관절 좀 생소하거든요. 그 비슷한 사례 있으시면 하나 소개해 주시면서 인공관절과 관련된 설명도 좀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무릎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중력의 영향으로 하중을 받다 보니까 네, 연골이 쉽게 많이 닿는 관절입니다. 발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근데 어깨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중력의 역할로 이렇게 연골이 눌리진 않습니다. 반대로 큰 삼각근이 있고 그 안에 어깨 관절이 있는데 이제 많이 들다 보면은 이 힘줄이 끊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팔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이게 정상적 같은 환자분의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인데 힘줄이 덮어주지 못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뼈가 닿기 시작하면서 연골이 닳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인공관절을 이제 권유받고 다른 병원에서 본인은 그래도 이거 인공관절 꼭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한번 자세히 상태를 보고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래서 MRI 찍었습니다. 근데 힘줄은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관절염도 왔고, 근데 연골이 생각보다 72세긴 하신데 남자분이신데 네. 깨끗하신 편이었습니다. 근데 인공관절 하게 되면 이 뼈를 다 잘라내야 되고 이 인공관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 우리가 한번 인공 힘줄로 한번 연골 살아있으니 살려봅시다 하고 인공관절을 권유받았지만 전 케이스랑 비슷하게 많이 뻥 뚫려 있는 게 보실 겁니다. 원래 요 힘줄이 여기 전체를 덮고 있어야 됩니다. 동그란 뼈를. 근데 우리가 이제 인공 힘줄로 덮어주고 본인 힘줄을 최대한 좀 살려가지고 이분도 인공관절 안 하고 팔의 기능도 잘 유지하고 잘 쓰고 계신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수광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어깨 질환의 치료법들 살펴보고 있고요. 이런 치료를 받기 전에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끝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사실은 어깨 우리가 회전근개 증후군, 파열이라는 진단명은 하나지만 환자분의 어깨 상태는 다 다르십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한테 딱 하나의 치료가 맞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정확한 진단과 또는 이게 정말 어깨 관절의 원인이 맞는지 통증은 환자가 어깨라고 느껴지시더라도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에서는 방사통일 수도 있고 디스크에 대해서 그렇죠. 또도 어깨 통증이라도 좀 아까 말한 회전근 힘줄이 아닌 이두장근 힘줄의 문제거나 또는 다른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치료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도 그냥 통증이 정말 오래되신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정확한 어깨 전문의한테 가셔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아마 통증도 해소되고 아마 기능적인 면도 잘 보존하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어깨 통증을 다스릴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수건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유튜브로 다시 보기 가능하거든요.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